같이 있는 이 친구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잼이 느껴질 때, 요때 이제 인간관계가 좀 슬슬 지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아, 얘는 이런 애구나. 아, 얘는 요런 애구나. 얘는 원래 이랬어. 얘는 원래 저랬어. 이거에 대한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지금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지만 서로 대화도 거의 없고 함께 있어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 무리에 자연스럽게 다가가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라는 게 과연 어떤 타이밍을 얘기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게 요 앞에 이 사연이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사람이 살면서 관계에 딱 지치는 때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언제냐면은 이제 같이 있는 이 친구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잼이 느껴질 때, 요때 이제 인간관계가 좀 슬슬 지루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러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익숙한 거예요. 아, 얘는 이런 애구나. 아, 얘는 요런 애구나. 얘는 원래 이랬어. 얘는 원래 저랬어. 이거에 대한 그 생각이 이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죠? 죽어도 못 보낼 정도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있던 애들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얘는 죽어도 안 떠날 것 같아. 아, 얘는, 있으나 없으나 고만일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가 이제 그냥 적응이 된 거야. 여러분, 인간관계도 권태기란 게 존재합니다. 남녀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얘는 원래 이런 애야. 아, 얘는 뭐 내가 뭐 어떻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도 얘는 뭐 안 떠나겠지. 얘는 계속 우리와 있겠지. 요거에 이제 당연한 생각으로 잡히게 되면은 이제 서로 간에 그냥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대화하는 수도 줄어들고 대화의 주제도 항상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얘에 대해서 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숨겨진 영역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숨겨진 영역이란 두 가지의 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밝히지 않아도 될 거를 밝히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고 또 하나의 영역은 밝혀도 되는데 내가 굳이 이러면서 안 밝히는 게 있어요. 이 소재가 딱 있어요. 그런 게 존재하면은 대화가 단절이 되거나 관계가 루즈해져요. 그러면은 그 순간 이제 여기 관계가 이제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하네. 나 이 관계 이제 노잼이네. 내가 슬슬 다른 사람들과 만나볼까? 요게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들 어울리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제 몇 가지 장애물이 부딪힙니다. 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했더니 이제 기존에 있던 이 친구들 영역에서 이런 저 배신자 새끼! 이런 배신자를 만나. 야, 너 우리랑 안 놀고 걔랑 놀겠다는 거지. 이거 배신이야, 배신 이거. 뭐 이런 말이 나올까봐 두렵기도 하고 아니 이 다른 무리들이 이제 배제를 할까봐 꺼져 이씨 우리끼리 놀 거야 이씨 이렇게 할까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갈까 말까 계속 여기를 기존의 관계를 지켜야 될까 말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관계란 게 그래요. 이게 관계가 이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관계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억지로 모르게 엮는다고 해가지고 그 관계가 엮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관계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 관계의 일원이 되지도 않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관계가 형성되느냐? 분명히 관계가 맺어질 때에 이 중간에 매개가 꼭 존재하는데 그 중간의 매개가 뭐 때로는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중간의 매개를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참 희한해요. 내가 억지로 엮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정말 사소한 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뭐 사소하게 내가 말 한마디를 붙여봤다든가 아니면 내가 사소하게 누군가를 도와줬다든가 아니면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관심 있는 얘기여가지고 내가 그 관심 있는 거를 내가 어필을 했다던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작은 대화부터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쉬는 시간대 보면 정말 다양한 무리들이 존재해요. 한 친구는 뒤에서 지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이러면서 야 오늘 20%가 오늘 잘 먹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쪽에서는 같은 학원 다니는 애들끼리 막 야 여기 몇 번 문제 이거 빨리 풀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뭐라 그러죠? 어떤 무리는 저쪽 뒤에 가가지고 경건하게 알까기리 딱 하는 무리들도 있는 거고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또 한쪽 무리는 또 같이 모여서 수다 떠는 무리들이 있어. 그 무리에 내가 뭐 굳이 뭐 막 큰 말을 던지려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거기에 있어서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해도 돼요. 그 조용히 들으면서 내가 이 얘기를 듣는데 나도 아는 게 있어. 그럼 나도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지는 거야.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 한마디 던지면은 이미 나는 거기에 관계에 조금씩 소속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몇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막 너무 막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듣거나 아니면 말 한마디 조금 던져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늦었다는 의미가 이거 같아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이미 학기가 절반이 지났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학기 이 친구랑 어울리면 또 내가 짜이찌엔 해야 되는데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이들과 어울리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다시 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용기인 거예요. 관계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사실 언제냐면은 그거예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이제 잘 어울리다가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크게 싸웠어. 그리고 여전히 그러고 나서 내가 사과를 하거나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과도 못하고 화해가 안 돼. 계속 이게 점점 일만 커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관계에 대한 회복 타이밍을 놓쳐버렸어. 그러면은 요게 늦었다는 거지 내가 여기에 들어갈까 말까. 이거는 뭐 빠르다 늦었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들어가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보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넨다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말을 건넨다거나 그러면서 시작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관계가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 단계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차츰차츰 이 관계의 이 거리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연을 읽으면서 내가 이 새로운 무리에 내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인정받고 싶어요. 이 무리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억지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게 누군가에게 뭐, 억지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해요. 근데 그 시도 중에서 거의 10개 중에 8개는 사실 무리수예요, 무리수. 네, 여러분들 예전에 무한도전 보셨으면 알겠지만, 무한도전의 길이 중간에 이렇게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한도전에 이제 고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 멤버들에게 계속 소속되고 싶어가지고, 정말 웃긴 말들 많이 던졌어요. 웃긴 말들 많이 던졌는데, 이 웃긴 말이 이게 빵 터지어가지고 야 너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나름 인정을 받는데 인정을 받지 못한 게 그거예요. 인정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애드리브를 했고 웃긴 말을 던졌지만 그게 다 무리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응들이 싸하죠. 멤버들이 봤을 땐 쟤 도대체 왜 쓴 거야? 아, 이럴 거면 쟤 빠지라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무리수적인 반응들, 그 뜨뜻미지근한 반응들이 나오니까, 예, 이 사람이 무한도전 내에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 인정받고 어떠한 존재감을 인식하려고 내가 온갖 무리수를 써본다고 한들 어떤 수를 쓴다고 하는데 다 무리수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서 멀리 갈걸요.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밥을 먹는데 이제 이 한 형제님, 교회도 아닌데 어떤 남성분이 저보다 피지컬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저기 인품이 좋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몸도 짱짱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대화하고 싶은 여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카페에 앉았는데 이제 제가 그 옆에 제가 거기 앉았고 제 옆에 그 형제님이 앉았고 앞에 이 사람의 관심 있는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여성분이 앉아 있었는데 이 남성분이 이제 여성분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웃긴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웃긴 말인데 이게 지만 웃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는 우리 둘은 안 웃었어. 그리고 이제 또 웃긴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런데 지 혼자서 하다가 갑자기 푹 해버린 거야. 침이 나가버린 거죠. 그 침이 나가버리니까 그 침이 이게 이게 테이블에 튀었으면 됐는데 그 여성분 얼굴에 딱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일순간 싸해지죠. 그래서 이분이 또 분위기를 띄우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막 그 여성분한테다가, 누구님, 제가 막 이렇게 한 거 아니고 저 웃기려고 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죄송해요. 그랬죠.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여성분은 저랑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이댄 거예요. 막 앞으로 와, 옆으로 와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었잖아요. 그걸 모르고 계속 누구님 하면서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테이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카페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또 무리수를 치시는 바람에 결국에는 나중에 2차를 못 갔어요. 2차 가더라도 그분 빠지고 2차를 간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인정받으려고 막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다 무리수예요.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뭐, 기본적으로 얼굴에 교통정리 잘 된 사람도 좋아하지만, 어,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사람에게 주는 분위기, 그 사람이 주는 분위기, 이 사람과 이렇게 했을 때에 부담감이 좀 덜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과 대화했을 때에, 어느 정도 내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한 느낌이 든다.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낀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이어가고 싶기를 원하지, 관심받고 싶어서 온갖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리수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있는 그대로의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꾸밈 없이.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날라리처럼 막 에이씨 이런 거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 거리낌 없이. 그냥, 나 너랑 대화할 수 있어. 나 너랑 대화하고 싶어.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가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쌓아가면은, 오히려 이게 관계의 지속성이 굉장히 길어져요. 예. 어느 정도 일방적인 부담감을 주는 것보다 서로 간에 편안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게 오히려 관계에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